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지수법칙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지수법칙에 관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에게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 곱하기 3의 다섯제곱을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아랫줄과 같이 3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결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에는 3을 7번 곱한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3의 7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듭제곱과 관련된 표현을 1학년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곱하는 수를 및 곱하는 횟수를 지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거듭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3의 다섯제곱이라는 식의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거듭제곱의 의미 그리고 밑과 지수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다섯제곱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 곱하기 a의 다섯제곱이라는 것은 a를 2번 곱한 것과 a를 5번 곱한 것을 이렇게 곱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각해보면 a는 7번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7번이라는 것은 2번과 5번을 이제 연달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2 더하기 5라는 결과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7제곱의 지수 7이라는 것은 a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에서 지수의 합과 같음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수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해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과 같다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m과 n이 자연수라는 의미를 꼭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지수 법칙은 m과 n이 자연수인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수 부분이 자연수가 이렇게 항상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의 4제곱과 7의 5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에는 지수끼리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으니 7의 9제곱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a의 5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이게 모두 다 자연수니까 지수끼리의 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는 a의 8제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b의 세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곱하기 b의 7제곱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는 항상 2개씩 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뒤에 거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뒤에 거 2개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앞에 거랑 마지막 거를 같이 하든지 이런 계산 방식을 해왔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때문에 아니면은 결합 법칙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앞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b의 3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의 7제곱으로 지수 법칙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b의 8제곱 곱하기 b의 7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수 법칙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끼리의 합이 돼서 b의 1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덧셈을 다 해준 것과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달아 다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x랑 y라는 밑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x제곱 곱하기 x제곱 곱하기
y의 5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y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지수 법칙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곱셈에 관한 교환 법칙과 곱셈에 관한 결합 법칙을 적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기 이렇게 곱셈에 대한 축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써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결합 법칙까지 써주면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 법칙을 적용해 주게 되면 지수끼리의 합이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x의 6제곱 곱하기 y의 9제곱이 되는데 우리 1학년 때 문자끼리의 곱해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x의 6제곱, y의 9제곱이 된다 라고 표현 가능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지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에서 n제곱을 해주게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함께 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기에서는 2의 4제곱의 세제곱과 a의 4제곱의 세제곱을 각각 2와 a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거듭제곱을 이제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것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러니 요거는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지수끼리의 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4다 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4를 3번 더한 것이기 때문에 4를 3번 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 곱하기 3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2의 12제곱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문자의 형태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a의 4제곱의 세제곱이요. 그러면 a의 4제곱의 세제곱은 a의 4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밑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수끼리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의 합은 이거를 곱하기 기호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a의 12제곱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지수, 여기에서 나온 지수라는 것은 12인데 이 12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면 이렇게 괄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옆의 수를 곱해서 얻어낸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 3, 12라는 것으로 이제 얻어낸 결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런 결과를 지수끼리의 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수 법칙은 m과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은 동일하고 그 a의 m제곱의 n제곱을 생각할 때 이 두 개의 곱의 결과가 같아지게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지수 법칙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4제곱의 6제곱이라는 거는 지수끼리의 곱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4 곱하기 6 제곱이 돼서 a의 24제곱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x의 3의 제곱 곱하기 5제곱, x의 3의 5제곱 곱하기 x의 7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x의 3 곱하기 5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의 7 곱하기 2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x의 15제곱 곱하기 x의 14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다뤘던 이제 밑이 같을 때의 곱셈이 되니까 지수끼리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의 29제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지수 법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수 법칙은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m과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글씨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이쪽 한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유연한 방식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반대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a의 m 더하기 n제곱이 있으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으로도 여러분들이 쪼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a의 mn제곱이 있다면 a의 m제곱의 n제곱으로도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지수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두 가지 지수 법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